지금 좀 진행을 좀 빨리 해가지고 지역 소멸과 청년 정치 이야기 해보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은 정말 가능할까? DJ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보죠. 지금 지역 소멸 너무 심각합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네. 호남 전국 어디나 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역 소멸이거든요. 거의 뭐 인구의 60% 가까이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김보미 의장은 정말 이 강진군에 살면은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금 뭐 고령화 지수가 30%는 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진군 같은 경우는 넘죠. 마이크 네.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좀 어떻습니까? 강진 상황, 지역 소멸하면은 또 강진 상황을 한번 남도답사 1번지라고 옛날에 유홍준 교수가 책도 써오면서 맞습니다. 그 책에 남도답사 1번지를 강진이다라고 이야기도 한 곳이잖아요. 지금 강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 300분 돌아가시면 출생은 이제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00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 90명대 90 이렇게 명대죠? 90명대 이렇게 했다. 최근에는 넘어섰거든요. 100명이 넘어섰습니까? 예, 넘어선 데는 음. 물론 이제 적극적인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저희 물론 이제 청년 정책이 추진되고 하려면은 네. 청년분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말이 결국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청년 토론회나 막 그런 청년 정책을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늘 말하는 게 네. 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달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진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각종 그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저희 그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일정으로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좀 강제 조항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걸 늘 이렇게 제기를 하거든요. 지금 의장이시니까 그걸 제기를 해가지고 실현된 것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과정 중에 있죠. 음.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게 제가 이제 8대 때 이제 의원을 했었지만 그때는 저 청년이 저 혼자였거든요. 예. 지금은 저희 노두섭 군 의원님 한 분 이렇게 또 입성하시고 30대 그분은 후반. 30대 후반. 네, 군 의원. 아, 그러시네. 그리고 또 이제 김주웅 도의원님도 이렇게 도의원님도 한 분 청년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네. 저한테 물꼬를 트신 거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도 정말 이제 뿌듯한 게 제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는 네. 기적적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당선된 것만으로도 이제 운도 좋고 여러 가지가 비례대표로 있었겠지만, 된건 네, 아니죠?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에. 네. 근데 저희 호남에서 공천 받는 거랑 비례대표 출마하는 거랑 뭐가 더 쉬우신지 아세요? 아, 제가 잘 비례대표가 모르겠어요.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더 넓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비례대표를 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까 자꾸 말씀하셨다시피 몰고 가시니까. 네, 정말로 오히려 비례대표 저는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비례대표 전국이잖아요, 지역구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그만의 고충이 있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만 28로 당선이 됐을 때 이제 막 신문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세탁소랑 꽈배기 집을 갔었나? 예. 근데 아 우리 딸내미 지금 중학생인데 예. 커서 정치하겠다고 한다. 와.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했죠. 그리고 그만큼 또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저만 보더라도 우리 이현택 위원장님을 보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물론 가는데 순서는 없지만 살아갈 날이 이렇게 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정말 바르게 성실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정치에서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은 단점이 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정말 바르게 살게 된다는 점, 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 그게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 아니에요? 늘 바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좋은 게 좋은 인간이잖아요. 거니까요. 인간 저희들은. 그래서 말하려던 게 그 저희 노두섭 의원이라면 청년 의원이 한 분 더 이렇게 생기니 엄청난 변화가 급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수도 없이 하려고 하면 벽에 막히고 했던 그런 안건들 정책 제안들이 예. 지금은 술술 되고 또 저도 토론회를 한다고 정책 간담회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깨라는 말이 나왔어요. 벌써 이제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를 본인의. 줄여서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노두섭 김주웅 의원님이 군의원 도의원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릴레이 간담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어요. 청년층만 네. 건설 종사자분들, 농업인 종사자분들 등등 아니면 또 이제 그 학부모분들 막 등등 소상공인 등등 청년층만 이렇게 토론회 간담회를 했더니 네.
아니 늘 위원회에 청년이 없다, 참여를 안 한다. 그게 말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네. 토론회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막 하루 전에도 4-5명, 6명 더 오겠다. 자리가 없는데 내가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구나. 우리 청년층이 정말 할 말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그 간담회 참석해서 들으면서 정말 반성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느낀 게 이제 말할 기회를 줘야 된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좀 여성 비율을 넣듯이 청년 비율을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저희 강진군에서는 또 노두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강진군 육아양육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네. 태어나면서 7세까지 6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출산율도 늘어났고요. 네. 그 그리고- 실현됐죠, 그게 지금. 예. 예. 실현이 됐고 또 그런 과정도 그 조례를 이렇게 예를 들면 제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를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자리가 잡혔는지 또 이제 애로 사항들을 청취해 보는 간담회를 또 가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호응도가 높고 제 나이 또래나 학부분들이 다들 느끼시는 게 그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청년 당사자가 내 대신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주고 이런 말할 기회를 해주고 또 그 집행부에 또 정책을 내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체감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다 저희 강진분들은 그렇게 지역 생각합니다. 소멸이 심각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은 지역에서 살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그쵸. 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에 대한 열망이 좀 있잖아요. 사실 청년들은 더군다나 지역이 소멸되고 이제 그런다고 하면은 심심하다, 재미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좀 자기 인생에서 변화를 청년들은 주고 싶어하고 좀 활동적이잖아요. 다이내믹한 삶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이 매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역 소멸 시대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상당히 그 결단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시대까지 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청년들한테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효도한다는 결단도 있어야 하고요. 수많은 효도.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네, 제 딸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안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좀 내려오면 안 되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강진 정말 열악한 지자체죠.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의 그런 수당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정말 그 여성이나 아동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진군의 이런 쏘아올린 신호탄을 계기로 좀 전국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정책들을. 그런 육아 양육 네. 수당이나 이런 것들. 이게 뭐 돈을 이렇게 퍼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소멸돼서 지금 붕괴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남이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광역이나 기초단체보다 어떨 때는 정책이 좀 더 이 전남 뭐 소멸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낙후 지수가 가장 높고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지원을 파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청년 수당 제기한 게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처음 나왔던 이야기고 우리 전남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이 먼저 나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수도권에. 이런 건 왜 그런 거? 지금 뭐 예산 전남이 뭐 4년 연속 예산 10조 대 시대라고 하는데 예산 10조면은 제가 도를 출입할 때 예산 4조 뭐 이렇게 넘었다고 좋아할 때가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2배 이상이 넘었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전남에서 청년 인구 유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네. 반비례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실태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저는 청년 소멸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남에 약 1만 5천 명 정도가 매일 이탈자가 발생을 해요. 매일입니까? 아니요. 매년이요. 매년. 매년 네. 1만 5천 명 정도가 네.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98%가 청년입니다. 20대에서 30대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 45세까지요. 네, 45세까지. 바뀌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거든요. 네. 국민은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헌법적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매일 1만 5천 명이면 그러니까 매년 1만 5천 명이면 예. 매일 약 39명 정도의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6년 후면 네. 청년 세대가 전남에서 완전 괴멸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요. 왜냐하면 네네. 매년 1,000명씩 더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는 15,000명, 그 재작년에는 14,000명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물론 다 힘들죠. 청년 세대도 힘들고 중년 세대도 힘들고 노년 세대도 힘들어요. 다 각자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청년 세대가 사라지면 과연 이 지역에서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일을 할 것이며 누가 노년들을 부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때 이제 우리 허동준 전 위원장 서울에서 쭉 사시다가 지금 50대 때 목포로 고향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그랬어요. 인구 한 명 늘려줬네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아닌데 지금 청년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현상들 보면 어때요? 수도권에 쭉 지내오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국가적인 이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그리고 의료 격차 문제는 다 연동돼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전 정치에 있다고 봐요. 정치가 뭐냐면 법, 제도, 예산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지역이 소멸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유출이 된다 지역에서. 그러면 이거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면 정치인들이 해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법을 만들든지 제도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투여한다든지 이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반성들 해야죠.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거든요. 근데 그 반성의 기전에는 반성하지 않는 기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우리 군, 우리 시, 우리 도만 이런 게 아니다. 뭐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그러고 경도 뭐 부산도 그러는데 뭐 전남지사 같은 경우는 저 전남지사 책임이 아니다 이게. 그건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이런 거 또 목포시장이라든가 뭐 신안군수라든가 뭐 이제 진도군수 뭐 전남 수불뜨기 시구 다 맞아요. 다 줄고 있잖아요. 근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한계에 봉착 이런 볼멘 목소리 정말 하거든요. 지금 강진군도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요. 강진군에 강진원 군수라고 지금 군수가 있는데 그 강진원 군수가 백종원을 찾아갔더라고요. 백종원 네. 대표를 찾아가서 그 서산에서 그 시장 재래시장 성공 사례를 강진에 한번 MOU 한다고. 대입시켜주고 MOU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를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에 저는 저기 짧게 이야기, 예. 청년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돌아온 이야기를 청년 들으셔야 말고요. 되는데 지방분권 정책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굉장히 강하게 지속돼야 되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대학, 기업 이런 게 정부 공공기관 다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하는 지역의 인재 유출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게 첫 번째인 것 우리 같아요. 이현태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이런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시도지사라든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지사님 비롯해서 지역의 선배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저는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꼴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적어도 뭐 3등, 4등 하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국적인 추세고 다 줄어드니까 전남도 같이 줄어드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남의 청년 정책 그 비용이 한 6,800억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난 비용이죠. 네, 근데 네. 그게 수백 개로 정책이 나눠져 가지고 효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 그 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정책을 좀 다시 전체적으로 되돌아봐 가지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위주의 젊은 그 청년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실제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 예산. 예. 근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자,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좀 끝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자,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방자치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우리 전반적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켰던 하나의 제도가 지방자치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에서 쪼그라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DJ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방자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이 제도를 만드는데 자, 이런 순간에 내가 DJ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 간단하게 맺은 말 하고 우리 오늘 방송을 끝내는 걸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허동준 위원장부터 한번 할까요? 제가 말이 많았으니까 우리 젊은 우리 저부터 합니까? 네. DJ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DJ라고 하신다면 전 DJ의 가장 큰 장점이 글로벌한 시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이 미국과 일본과 영국에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발전이나 문화의 발전이나 뭐 벤처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DJ라고 하시면 지금 문제를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대기업 유치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 여기 내려오기 쉽지 않으니까요. 물론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기업에 좀 전에 허동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지역으로 좀 유치를 시켜서 그 활력을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보미 의장께서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도 이현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다 저희 뭐 전국적인 지역 소멸의 문제를 뭐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아무리 많이 증액이 돼도 청년층이 체감을 못합니다 전혀. 네. 그만큼 이렇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이죠. 제대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야 하는데 저는 정책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좀 대폭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증가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핑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핑계다. 당사자 청년층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또 저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미스터 지방자치를 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염원을 항상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서전 내용에서도 주민의 투표로 임기가 이렇게 보장된 일꾼이 어디를 보고 일하겠냐. 당연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역을 살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라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구절이네요. 앞장서 밝혀주셨던 그분의 그런 가르침 잊지 않고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뿌리 내리고 커다란 나무가 될 때까지 지방 의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동준 위원장, 전 위원장. 짧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DJ 대통령은 항상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특히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건 최첨단을 걷고 있는 AI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좀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청년 정책은 청년한테 맡겨라. 자꾸 공무원들이 주물떡 해가지고 만들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네. 관료적 방식으로 해결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수 김희원 씨 마지막 곡 준비된 게 뭐였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임영웅 씨거든요. 네. 임영웅 씨 노래 중에서 별빛 같은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빛 같은 사랑이요. 자, 오늘 넥스트 DJ 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국을 바라보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또 청년과 정치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나와서 지역 문제를 쭉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DJ의 정신이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순서는 가수 김희원 씨의 마지막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